그 안에 전기상 흐름을 컨트롤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마이크로 플루이디스 시스템의 대부분의 문제점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믹싱 문제, 그러니까 낮은 작은 레이노즈 수에 의한 믹싱이 안 되는 그래서 인스테빌리티, 믹싱의 관점에서 보면 인스테이블해지는, 즉 그 안정성을 깰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또한 익스트랙터나 마이크로 익스트랙터나 마이크로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테이블한 플로우가 필요로 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저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안에 넣어주는 전해질 용액의 종류나 아니면 전해질에 그 넣어주는 방식에 따라서 그 채널 내부의 일렉트릭 더블레이의 두께가 변한다든가, 아니면 안에 내부의 전해질 용액의 컨덕티비티 그레디언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인자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채널 서피스의 차지를 변형시켜서 그것을 전기상 흐름의 안정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 일렉트로드에 의해서 타임 컨트롤이 그 표면 전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UV를 쪼여서 컨디션을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폴리머를 컨트롤해서 그 채널 벽면에 난유니폼 제타 포텐셜을 주어서 전기상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있는 것은 외부 전기장의 번역을 통해서 그 논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디비는 전기장을 넣어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류 전기장을 걸어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 그 서피스 컨디션, 논 유니폼리 차지 서피스 컨디션과 AC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한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의 컨트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한 간략한 이론을 설명드리면요. 이것은 이렇게 쭉 바이퍼셔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해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눈이 있는 게 쭉 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논유니폼 제타 포텐셜을 줍니다. 이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그 예전에 그 사이언스의 반델버그가 이렇게 옛날에 퍼블리시했듯이 여기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임의의 전위를 인가해서 여기 제타 포텐셜을 국부적으로 변화시켜서 이 플로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AC를 걸게 되면 기존에 DC를 걸어주면 일정하게 플롯 타입 플로우로 이렇게 가는데 반해서 AC를 걸어주면 어떤 다른 이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실험에서 저희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채널 벽면에 이렇게 심어줄 때 보통 이렇게 주기를 그러니까 쭉쭉쭉 이렇게 그냥 100마이크로도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게 되는데, 따라서 저희는 한 주기, 즉 마이크로 일렉트로드가 변하는 한 주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여기에 그 트랜스레이션 벨로시티는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추후에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므로, 이것에 대해서 이걸 저는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 셀 안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서 이것이 쭉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해석했습니다. 본 연구가 티오레티컬 연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해서 직접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퀘이션은 플로우필드에서는 컨티뉴티 이퀘이션과 간략하게 타임에 디펜드한 스톡스 이퀘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로이는 전기장, 즉 전기력이 포함되어 있는 스톡스 이퀘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포텐셜, 벽면 근처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보다시피 선형화된 호화중 볼츠만 이퀘이션에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전압도 로 2를 구할 수 있고 전기장은 간략하게 교류로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방법으로서는 2차원 문제를 해석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스트림 펑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레인홀드 소수를 갖기 때문에 서피스 차지가 일정하게 되니까 넌 유니폼이지만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일정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교류를 걸어주게 되면 제자리에서 왕복 운동만 하게 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저희 본 연구에서는 그 서피스 컨디션을 타임 디펜던트하게 바꿔주는,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전위를 시간 주기적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석하였습니다. 즉 이런 T축이 시간에 따라서 축이 어떤 라지 T라는 시간에 따라서 1초면 1초, 2초면 2초 그런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 한 유닛셀에 논유니폼 포텐셜을 이렇게 스텝으로 주다가 다시 다음 주기에는 이렇게 주다가 다시 이것을 계속 무한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채널 유닛셀 안에 내 플로우가 이런 플로우들이 서로 교대 반복되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서 그 인스테빌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레퍼런스는 이것이고, 프리비어스 리서치를 잠시 살펴보면 이런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를 써서 DC 일렉트로 오스모시스, 즉 직류를 걸어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해석을 하였는데요. 즉 이렇게 두 개의,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 비슷한 그림인데 이것을 시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저것은 포항가에서 쓰는데 나중에 추후 설명드리겠고요. 저런 인스테이블한 플로우가 나온다라고 2002년에 큐언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AC에 대한 임팩트를 살펴본 게 이번 연구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먼저 보시면 처음 이그젠플로서 베타 포텐셜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것과 같이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교대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저런 플로우 상태가 이 두 개가 반복이 되겠는데요. 다이나믹스 측면에서 보면 이 로테이션 하는 플로우 필드가 이렇게 생길 때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영역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일렉트릭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서피스 컨디션에 대해서는 일렉트릭 포인트가 가운데 두 개가 생기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8개가 총 생기는 그러한 모양의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나중에 보여드릴 것과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두 개의 8개는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일렉트릭 포인트들이 서로 변화를 하게 되므로 매우 활발한 인스테이블한 플로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티클 트라젝토리를 좀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건데요. 이 T는 아까 전에 라지 T는 말씀드렸듯이 서피스가 AB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주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그 트라젝토리를 잠시 살펴보면 이제 A는 DC의 경우고요. B는 교류전기장의 주파수가 10-2승계를 때 AC입니다. 보시다시피 A, B 두 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또한 B의 경우 훨씬 복잡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그 정량적인 어떤 인덱스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실험에서는 다이를 섞어서 그 형광물질의 세기를 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인텐시티를 보면서 그 인덱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시오레티컬 연구에서는 주로 정성적으로 그 포항카레 섹션을 많이 사용을 해서 보는데요. 포항카레 섹션이라는 것은 이런 파티클들이 통과하는 것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 추적을 해나가면서 플로우 시스템의 복잡성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포항카레 섹션인데 이와 같이 주기가 이 서피스 컨디션, 서피스 차지를 바꿔주는 주기를 10초 하였을 때의 포항카레 섹션입니다. 다음은 DC인데요. 이 그림은 DC인데, 이 포항카레 섹션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영역, 이 유니셀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전기 상품이 통과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다음 그림은 걸어주는 교류 주파수의 주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즉 100초 정도의 주기를 갖는 교류 주파수를 걸어주었을 때 교류 주파수를 걸어주었을 때 포항카레 섹션입니다. 이 이그젠플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파티클 트레젝토리와 같은 두 경우인데 포항카레 섹션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 이것이 좋은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에 보여드렸던 트레젝토리를 직접 쫓아가는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보다시피 이게 두 개가 포항카레 섹션이 비슷하지만 초기 또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의 주기를 준 교류전기장을 걸어주는 것이 훨씬 믹싱 효과 면에서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즉 교류전기장의 주파수를 점점 키우게 됐을 때 어떻게 전기 삼투름이 변할 것인가 를 살펴보면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초 정도의 교류 주파수를 걸어주면 다음과 같이 약간 좀 간단해지죠? 플로우가? 간단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찍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즉 이렇게 빽빽하게 찍혔는데 이렇게 안 찍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전기상품 흐름이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것은 믹싱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저해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파수를 좀 더 높여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교류 주파수를 거의 높여주면 거의 이것은 처음에 거의 이니셜 컨디션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형을 띄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전기 벽면 대타 차지의 변화 주기가 6초일 때는 상당히 빠른 건데 이미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프리비어스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 T가 낮을 때는 믹싱 효율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이미 큐안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는데요. 이럴 때 마찬가지의 똑같은 조건에서의 포항카레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C의 경우 아까 전에 프리비어스 스터디에서 보여드렸던 포항카레 섹션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믹싱 효율 면에서는 저하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요. 또 교류 주파수를 교류 전기장을 걸어줬을 경우 이 경우보다 저 경우가 훨씬 믹싱이 잘 된다는 게 확연히 보이시죠? 내부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일립틱 포인트들이 형성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일립틱 포인트들이 깨지면서 믹싱 효율 면에서는 이것보다는 잘 되는 것을 확연하게 포항카레 섹션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류 주파수를 점점 키울 때, 점점 크게 했을 때 플로필드가 점점 간단해지면서 즉 통과하지 못하는 영역이 점점 생기면서 마찬가지로 거의 10Hz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전기 상축 흐름을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그젠플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슬라이더와 같은 벽면 주기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이 첫
벽면 주기는 똑같은 두 개의 일트 포인트를 갖는 벽면 전위를 사용하고, 뒤에 두 번째 사용되는 것은 일트 포인트가 4개인, 즉 아까 전에 2개에서 8개로 2개, 8개, 2개, 8개가 그대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2개, 4개, 2개, 4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이그젠플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도 첫 이그젠플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에 대해서 후원가의 세션을 보았는데, 보시면 DC와 오메가가, 죄송합니다. 교류 주파수가 10의 마이너스 2Hz 정도인 때의 후원가 세션이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교류 주파수를 키움으로써 점점 플로우피드가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T가 1초일 경우, 즉 아까 똑같은 건데 그 경우 마찬가지로 DC, 교류 이렇게 점점 플로우피드가 단단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간단 스케마틱한 어떠한 옵티멀 프리퀀시가 있다는 개념도인데요. 옵티멀 프리퀀시란 즉 믹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교류 주파수가 존재한다. 즉 이 Y축을 플로우 복잡도, 흐름의 복잡도라는 어떠한 것을 의미의 가상적인 것을 설정했을 때 그것이 AC 프리퀀시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DC라는 얘기인데요. DC에 어느 정도의 플로우 흐름의 복잡성을 주지만 이것이 교류를 걸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복잡성이 높아지다가 아까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교류 주파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즉 플로우 복잡성이 거의 제 0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 프리퀀시를 정량적으로 찾는 것이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이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체 유닛 셀의 플로우를 레버러지를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쭉 제일 빠른 부분과 제일 느린 부분을 구별하는 게 어느 정도 느린 부분의 플로우들이 그 유닛 셀을 한 바퀴를 한 사이클을 완전히 돌 때 정도의 시간을 옵티멀 프리퀀시로 하면 그것이 옵티멀 프리퀀시다 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것이 그래서 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채널 사이즈가, 셀 사이즈가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그때는 프리퀀시의 오더가 약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면 믹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10의 1승, 즉 헤르츠 정도가 되면 거의 인스테이블한 플로우는 없어지고 아주 완벽한 스테이블 플로우를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 서피스 차지 모듈레이션 사이즈에 대한 건데요. 즉 제타 포텐셜을 구하는 주기가 즉 아까 말씀드린 유닛 셀이 점점 얇아지거나, 즉 이쪽 길이 방향으로가 아니라 길이 방향이 아니라 길이 방향이 얇아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리프틱 포인트가 그대로 되는 것이 상당히 믹싱이나 인스테이블한 것에 상당히 크리티컬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즉 L이 2일 때, L분의 H분의 L이 2일 때, 2일 때, 4일 때인데요. 즉 점점 이쪽으로 가면 이게 넓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플로우 일렉트릭 포인트들이 점점 합쳐져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4개인데 반해서 저쪽은 두 부분이므로 훨씬 더 이쪽 4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플로우를 선택하여서 믹싱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컨클루전을 드리면 교류 전기 삼투룸의 인스테빌리티는
교류 전기장의 주파수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한 디스일렉트로 오스모시스보다는 에이스일렉트로 오스모시스가 훨씬 좋은 배치율을 보이고, 또한 제타 포텐셜의 변화 사이즈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인스테빌 믹싱 효율이나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예.